안녕하세요. 영상 공부방의 김성래입니다. 앞으로 영상에 관한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들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야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일절 광고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냥 제가 써보고 느낀 점을 이야기하는 영상이라는 거 알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하는 거냐고요 이거? 이유는 없어 그냥 해. 최근에 인터뷰를 비롯해서 기동성도 어느 정도 필요하면서 품질도 어느 정도 채워야 하는 촬영이 많았는데요. 이 카메라를 어떤 거를 쓸지 고민을 하다가 주변에서 괜찮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가지고 FX3를 써보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써보게 됐습니다. 촬영할 때 렌즈는 70-200이랑 삼양 C렌즈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C렌즈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들 알고 쓰시는 렌즈인데요. 이 마운트를 제공하고 있어가지고 컨버터 없이 바로 쓸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가격 부담도 적은 편인데다가 괜찮은 선예도를 가지고 있어서 예산 면에서 FX3랑 같이 사용하기에 꽤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런 조합으로 쓰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세 대를 동시에 돌려야 했기 때문에 빌려서 사용을 했었고요.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온종이라는 촬영으로 일주일 정도를 써봤으니까 어느 정도 익숙해지기는 했습니다. 그 정도면 됐어. 주변에서 FX3로 촬영을 했는데 괜찮더라 하는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이 카메라에 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급조해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서 써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만큼 마음에 드는 카메라였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써보고 나서 느낀 좋았던 점이랑 아쉬웠던 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라는 관점에서는 엄청 뒷북치는 느낌이 있긴 한데요. 너그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가까이 와봐. 이게 처음부터 리뷰를 생각하고 카메라를 빌린 게 아니다 보니까 보안상 촬영본을 공개할 수는 없고 그냥 저희가 테스트 삼아서 찍었던 그림들이 있는데요.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이 앞서 세팅한 이곳에서 찍은 영상입니다. 간만에 S로그3, 색공간의 S게머 3.C내로 찍었습니다. 원본은 이렇고요. 기본적인 프라이머리 세컨더리를 하고 나서 이 공간의 특징상 오렌지 틸이 잘 묻을 것 같아서 살짝 오렌지 틸을 더해줬습니다. 이번 영상은 색 보정보다는 카메라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수업에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마 좀 가볍게 이야기를 해볼 것 같아요.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알파7 S3와의 비교가 꽤 많더라고요. 저는 알파7 S3를 소스만 만져보고 제가 직접 다뤄본 적이 없어서 좀 비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는 알파7 마크3를 가지고 있고 종종 사용해 왔었는데요. 이걸 쓰면서 느꼈던 아쉬운 부분이 FX3를 쓰면서 상당 부분 해결이 되는 게 있더라고요. 심지어 저 둘을 같이 써보면서 비교가 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카메라가 나오면서 재밌다고 느꼈던 점이 사진과 영상을 다루는 장비의 경계가 더 희미해지는구나 하는 생각이었는데요. 소니 스토어에서 렌즈 교환식 카메라로 들어가 보시면 FX3를 찾아보실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시네마라인 카메라로 넘어가 보시면 FX3를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문제는 여기에 FX9은 또 볼 수 없다는 겁니다. FX9은 프로페셔널 제품 라인의 핸드헬드 캠코더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재밌게도 여기서 FX3가 캠코더라는 범주에 들어가 있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캠코더는 영상을 찍는 카메라였고요. DSLR이나 미러리스는 사진을 주로 찍는 카메라에 영상 기능이 추가된 것, 이렇게 생각을 하곤 했었는데요. 이제는 영상과 사진을 찍는 카메라라는 경계가 점점 희미해지는 것 같습니다. 태생적 결함을 극복. 다들 아시다시피 DSLR이랑 미러리스를 이용해서 영상 찍는 모습은 이제 너무나도 익숙해졌고요. 레드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사진 작가들이 생겼다는 기사가 벌써 2018년에 나왔을 정도니까요. 정말 그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아마 좀 더 새롭게 카메라의 구분을 정의하는 새로운 방식이 나타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사설이 조금 길었는데요. FX3 써보면서 좋았던 점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모로 영상 촬영에 초점을 맞춘 UI 부분이 눈에 들어왔는데요. 처음에 FX3를 봤을 때 외형적으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던 부분이 상단 핸들입니다. 정확히는 상단 핸들에 외장 마이크를 달 수 있다는 점이었죠. 기존의 알파7 마크3와 같은 카메라에도 무선 마이크 등을 연결할 수는 있었습니다. 마이크 단자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3.5mm를 이용해야 됐죠. XLR 케이블은 구조상 외부 간섭으로부터 좀 더 보호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케이블 라인의 길이가 길지 않은 상황이라면 단지 이 단자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라고 말하긴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많은 마이크가 XLR 단자를 사용하고 있고요. 사운드가 중요한 상황에서는 이런 차이들이 아쉬울 때가 분명히 있죠. 게다가 사운드 관련해서 조절할 수 있는 기능 역시 기존의 미러리스나 DSLR에서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FX에 달린 이 XLR 핸들은 그런 아쉬움을 상당 부분 해소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마이크를 2대 이상 쓰는 상황에서 레코더를 사용하는 편이 나은데 나중에 싱크 맞춰서 작업하는 게 사실 좀 피곤할 수 있거든요. 귀찮군. 게다가 나사를 이용해서 견고하게 탈부착할 수 있는 점도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좌우랑 위에 나사가 추가로 있어가지고 가벼운 조명이나 모니터링 장비 정도는 같이 여기에 물려가지고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가벼운 작업이라면 케이지가 없어도 된다는 건데요. 그래도 이런저런 장비를 붙이려면 케이지나 리그가 없어도 된다, 이렇게 말하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탈부착이 가능하다는 점이 짐벌을 사용할 때도 좋았습니다. 무게중심 맞추거나 할 때 확실히 탈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더라고요. 나사만 돌리면 되니까 분리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로닌 S에 올려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크게 사용에 무리가 없었습니다. 짐벌하니까 생각나는 얘긴데요. 알파7 마크3에 비해서 손떨방이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 손떨방 자체가 좋아진 건지 이 부분은 조금 더 얘기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손떨방 자체가 좋아진 게 아니라고 해도 손에 조금 더 잘 붙는 그립감이나 상단에 잡기 편한 상단 핸들, 그리고 조금 묵직해진 무게 등을 고려해보면 이전보다 핸드헬드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된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이 카메라를 쓰게 된 것도 FX3를 사신 주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서인데요. 그분들에게 물어봤을 때 공통적으로 돌아오는 답변이 탈리램프가 예쁘잖아, 이런 평이었습니다. 탈리램프가 있어가지고 저희 인터뷰할 때처럼 여러 대를 돌릴 때 잘 녹화가 되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고, 인터뷰이도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장점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이걸 예뻐서 좋다고 하시는 점이 조금 신기하긴 했습니다. 무튼 탈리램프가 있으면 혹여나 있을 수 있는 실수들을 좀 막을 수 있죠. 예를 들어 레코딩 버튼 눌렀다고 생각했는데 누른 게 아니어가지고 녹화를 못한 상황, 중간에 이런저런 이유로 녹화가 꺼졌는데 모르고 그냥 진행했다가 확인하고 힘 빠지는 상황, 이런 것들을 막는데 큰 도움이 되겠죠. 여담입니다만 여러 명이 모니터를 보는데도 붐 마이크가 들어오는 것을 못 볼 때가 있는 것처럼 이 단체로 뭐에 홀리면 탈리램프에 불이 안 들어와 있어도 아무도 못 볼 때가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안 돼! 스위블이 가능해진 LCD도 나름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얼마 전에 FX9을 메인으로 쓰는 촬영이 있었는데요. 서브로 FX3를 위에 달고 테스트 겸 촬영을 해봤습니다. 이럴 때 제가 원하는 각도로 LCD를 움직이면서 촬영할 때 이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거는 확실히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걸로 핸드헬드를 쓸 일이 크진 않았습니다만 핸들 잡고 로우 앵글로 찍거나 지금처럼 좀 높이 올려놓고 찍거나 할 때 꽤 편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스위블이 되면서 가장 큰 장점이라면 본인을 혼자 찍을 때 따로 외장 모니터가 없더라도 확인해가면서 찍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다만 스위블 모니터 자체는 약간의 단점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뒤에서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별거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전 개인적으로 앞쪽에 녹화 버튼 있는 게 엄청 마음에 들더라고요. 삼각대를 조금 높여서 쓰고 제가 지금 오른쪽 어깨를 다쳐가지고 그 위에 있는 렉 버튼보다 앞쪽 레코드 버튼에 좀 손이 더 많이 갔었는데 앞서 이야기한 스위블 LCD와 같이 굉장히 잘 써먹은 기능이었습니다. 막 대단한 기능보다 요런 거 이제 마음에 드는 거 몇 개가 딱 생기면 그 카메라에 대한 사용 이미지가 좋아지는 게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아는 게 아닙니다. 그냥 느낄 뿐이죠. HDMI 스탠다드 단자가 있다는 점도 꽤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SDI를 달아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래도 HDMI A타입이라고 하죠. 이걸 달아준 게 어딘가 싶긴 합니다. HDMI 커넥터의 종류가 조금 있는데요. 스탠다드 외에도 미니와 마이크로가 있습니다. 알파7 마크3에는 마이크로가 달려있고요.
저희가 쓰고 있는 레코더에 미니가 들어간 게 있어서 A타입 말고도 저희 다양하게 사용하곤 하는데요. 문제는 미니랑 마이크로가 저 앞이 진짜 잘 부러진다는 데 있습니다. 꽂혀있는 상태에서 케이블 조금 건드렸는데 부러지기도 하고요. 꽂아놓고 지지대를 잘 해주지 않아도 잘 부러집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심지어 HDMI 케이블은 그렇게 저렴한 편도 아니죠. 이러다 보니까 미니나 마이크로 HDMI 단자에 그렇게 좋은 기억이 있지 않은데요. A타입으로 바꿨으니까 모니터링 관련해서 조금 스트레스를 덜 받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HDMI 단자로 로우 출력도 된다고 하니까 레코더를 따로 쓰시는 분들은 이 부분도 잘 써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외에 바뀐 그 메뉴 UI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요. 사실 알파 7 마크 3까지 제가 써봤을 때 소니의 그 메뉴 구성이 좀 불편하긴 했습니다. 뭐 하나 찾으려면 좀 한참 돌아가는 좀 느낌이 있었는데 바뀐 부분을 정확하게 비교해 본 것은 아니긴 합니다만 전보다 뭔가를 찾기가 좀 편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외에 커스텀 버튼들이 좀 더 많이 생겨서 이런 부분도 영상 작업을 위해서 많이 신경을 쓴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소니 제품들은 이전부터 오토포커스를 잘 잡는 편이어서 소니 렌즈 쓰시는 분들에게는 터치스크린처럼 이제 오토포커스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기능들도 좋았는데요. 이번 촬영에선 상대적으로 시네 렌즈를 주로 쓰다 보니까 오토포커스 관련한 기능들은 스케치 촬영할 때 조금 만져봤었고요. 역시 오토포커스가 잘 되는구나 라는 생각 정도만 해봤습니다.